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TV 소리도, 스마트폰 알림 소리도 대신 들립니다. 바람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족이 함께 나누는 저녁 식탁의 소리.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쏟아집니다. 빛 공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2025년 미국입니다.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바로 그 미국. 그런데 이 마을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뒤처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지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한 번 도시로 나갔던 그들의 자녀 중 85%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년 전보다 지금 당신의 삶이 더 편리해졌습니까? 아마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시키고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년 전보다 지금 당신의 삶이 더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2023년 발표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137개국을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들에서 오히려 외로움과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성인 3명 중 1명이 만성적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출산율 0명대, 1인 가구 비중 34%. 우리는 더 연결되었지만 더 고립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졌지만 더 불안합니다. 더 빠르게 달리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아미시. 그들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50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가 교회 문에 못질을 합니다. 95개조 반박문. 교황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 한 번의 못질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또 하나의 더 급진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제세례파, 아나베티스트,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건 잘못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시대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서 종교와 국가는 하나였거든요.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아이를 국가의 시민으로 등록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천 명이 체포됩니다. 화형, 참수, 물의 익사, 고문. 그들은 죽으면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죽었다. 그 정신이, 그 피의 역사가 오늘날 아미시의 뿌리입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 한 문장을 위해 그들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박해가 계속되자 제세례파는 유럽 각지로 흩어집니다. 숨어서 살았습니다. 동굴에서, 숲속에서,
이름을 바꾸어가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타협을 했습니다. 세상과 조금씩 섞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섭니다. 야곱 암만, 스위스 출신의 이 목사는 동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너무 느슨해졌습니다. 처음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었던 그 신념, 그 엄격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1693년 제세례파는 둘로 갈라집니다. 야곱 암만을 따른 소수, 그들이 바로 아미시입니다. 아미시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 암만 제커브 에먼의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그들은 결정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검소하게 살겠다. 겸손하게 살겠다. 그리고 계속되는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향합니다. 18세기 초 배 한 척이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 배에는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품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윌리엄 펜이 세운 이 땅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미시는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몇십 년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19세기가 되면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증기기관, 철도, 전기, 자동차, 미국 전역에 문명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아미시 공동체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변해야 살아남습니다. 기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답합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분열이 일어납니다. 현대 기술을 일부 받아들인 그룹은 메노나이트가 됩니다. 끝까지 거부한 그룹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올드오더 아미시 올드오더 아미시입니다. 이 분열이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현대화를 선택한 메노나이트는 점차 일반 미국인과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전통을 고집한 아미시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아미시가 기술을 무서워하는 줄 압니다. 아니면 종교적 규율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아미시에게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겔라센하이트 GELASSENHEIT, 독일어입니다. 번역하면 겸손, 자기 비움, 내려놓음, 나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살겠다. 두 번째, 오르드 누무알 DNUNG, 이것은 공동체의 규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두 개념을 이해하면 왜 그들이 정기를 거부하는지 이해됩니다. 아미시는 어떤 기술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때 딱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이 기술이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자동차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동차를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시로 일하러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흩어집니다.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전기는 어떨까요? 각자 방에 TV를 놓고 각자 컴퓨터를 켜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미시가 모든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기계는 허용합니다. 전동 공구도 특정 조건 아래 허용합니다. 심지어 어떤 공동체는 핸드폰을 허용하되 집 안에는 두지 않고 밭 한쪽 공중전화 박스에만 둡니다.
긴급 연락용으로만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악이 아닙니다. 다만 묻는 겁니다. 이 기술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멀게 만드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춥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녁 식탁에서 온 가족이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이 기묘한 상태. 아미쉬는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여기서 아미쉬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풀어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아, 아미쉬는 세뇌된 거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그 환경에만 있었으니 다른 세계를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미쉬에는 럼스프링과 RUMSPRINGA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16세 전후가 되면 공동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나가서 세상을 직접 경험해라. 자동차도 타봐라. 음악도 들어봐라. 도시에서 살아봐라.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라. 이것이 럼스프링가입니다.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미쉬 청소년들은 정말로 나갑니다. 술도 마셔보고, 파티도 가보고, SNS도 해보고, 연애도 해봅니다. 어떤 아이들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누빕니다. 공동체는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선택된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나가게 합니다. 직접 보게 합니다. 직접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떨까요? 85% 이상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경험한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화려한 도시, 끝없는 자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 그런데 동시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 경쟁의 피로,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지 않는 차가움. 그 외로움이 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한 젊은 아미시 여성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제 생일을 맞았습니다. 수백 명이 SNS에서 생일 축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이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그 집은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5%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지 않은 15%. 그들은 공동체에서 파문 MEIDUNG를 당합니다. 파문은 냉혹합니다. 더 이상 공동체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대화가 제한됩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예전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엔 잔인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미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공동체는 전부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파문은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파문의 무게가 럼스프링가를 가볍지 않게 만듭니다. 나가도 되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원리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의 무게가 클수록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미쉬는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데이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미쉬 인구는 매 20년마다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2000년 17만 명, 2025년 약 41만 명. 전도를 하지 않는데도 이렇습니다. 순전히 높은 출산율과 럼스프링가 이후의 귀환율 덕분입니다.
건강 지표도 흥미롭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아미시 공동체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일반 미국인의 절반 수준입니다. 왜일까요? 매일 몸을 씁니다. 걷고, 일하고, 밭을 갑니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 심각한 우울증이나 자살률은 일반 미국 사회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미국 청소년 자살률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SNS의 등장과 함께 특히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아미시 청소년들은 SNS가 없습니다. 끝없는 비교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초라해 보이는 그 순간이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아미시 공동체의 핵심 강점은 세 가지라고. 첫째, 강한 유대감. 마을 사람 모두가 서로를 압니다. 누가 아프면 마을이 함께 돌봅니다. 누가 헛간을 지어야 하면 이웃이 함께 옵니다. 둘째, 명확한 역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셋째, 의미 있는 노동. 손으로 만들고 키우고 고칩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주변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기댈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과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이 깊고 진합니다. 넓지만 얕은 것과 좁지만 깊은 것, 어느 쪽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저는 아미시처럼 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끄고 자동차를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던지는 질문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드는 것, 밥을 먹으면서도 영상을 보는 것, 잠들기 직전까지 스크롤을 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입니까? 아니면 어느새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까? 아미시는 매 세대마다 다시 선택합니다. 럼스프링가가 끝나면 청년은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에너지를 무엇에 쏟고 있는지, 정말로 그것을 원해서 쏟고 있는지, 아미시가 불편해 보이는 것은 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우리의 선택이 흐릿해 보이는 겁니다.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밤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무도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저녁이 끝나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오늘 뭐 했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오늘 옆집 아저씨네 헛간 고치는 거 도왔어. 점심은 옆집 아줌마가 만들어줬고, 저녁엔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았거든. 아이가 웃습니다. 전기도 없는 방에서 촛불 하나가 타오릅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입니다. 그 별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미시는 전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별을 얻었습니다. 공동체를 얻었습니다. 깊은 관계를 얻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다 보신 지금 잠깐만 핸드폰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오늘 저녁 아주 잠깐이라도 모든 것을 끄고 조용히 앉아 계세요. 그 정적 속에서 오래전에 잊었던 어떤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럼스프링가가 끝난 그 자리에서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